9월 셋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 그리고 구글 크롬 등 한창 경쟁 열기가 뜨거운 세 가지 웹브라우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과 다나와 혼수기획 전 쇼핑 팁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엠파스를 인수합병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는 12월 엠파스 사이트를 네이트에 통합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12월 네이트 체제로 전환되면 엠파스 브랜드는 사라지며 새로운 검색 기술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샌디스크가 주당 $26의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가격이 충분히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과 샌디스크와 제휴 관계에 있는 도시바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업계의 견해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샌디스크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삼성전자 측은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보급 기종을 잇따라 선보이던 DSLR 카메라 업계가 이번엔 전문가용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캐논 코리아는 지난 17일 풀프레임 DSLR 카메라 5D 마크2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준전문가용 풀프레임 카메라로 인기를 끌었던 5D의 후속작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OS 5D가 가지고 있던 풀프레임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화소수가 2110만 화소, 그리고 기존의 디직2에서 디직4로 영상 프로세스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거기다 또 더불어서 동영상 기능이 첨가되어서 기존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모든 EF 렌스를 장착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풀 HD 화질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소니코리아도 18일 첫 풀프레임 카메라 알파 900을 선보였습니다. 알파 900은 2460만 유효 화소에 본체 내장 흔들림 기능이 탑재된 전문가급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알파 900은 2640만 화소의 최고화소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900에는 1:1 풀프레임에 최초로 손떨림 보존 장치를 탑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렌즈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프리뷰라는 기능을 탑재하여 내가 촬영하기 전에 어떤 사진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예측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홍콩에서 런칭 행사를 열고 있는 HP가 퍼스널 컴퓨팅과 프린팅 솔루션의 신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품들은 빠른 속도와 기술 대신 색다른 경험과 편리함, 그리고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구글의 휴대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휴대폰이 오는 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T-모바일이 선보일 안드로이드 폰은 3G 서비스를 지원하고 터치스크린과 슬라이드아웃 쿼트 키보드, 300만 화소 디지털 카메라 등을 지원하며 Gmail 등 구글 소프트웨어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레패커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OS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델도 리눅스를 적극 지원하고 구글 크롬이 출시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체제 붕괴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국내 블로그 툴 기업 패터앤컴퍼니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의 검색 엔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첫 한국 업체 인수 이유는 패터앤컴퍼니의 웹 전문 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핀 이용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사들의 아이핀 활용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개인 식별번호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가형 미니 노트북의 인기와 함께 지난 2분기 세계 노트북 PC 시장이 37%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PC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도 가구당 보급률에서 개인당 판매 대수를 토대로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15일 소비 전력을 최대한 10% 감소시키고 프로세서 코어 6개를 탑재한 서버용 CPU 제온 7400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LED를 사용한 TV가 연이어 출시되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LED 제품 비중을 전체 LCD TV의 15%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소니도 최근 LED 백라이트를 TV 측면에 부착한 초박형 제품을 구현했으며 샤프도 곧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에 스마트폰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는 인터넷 인프라가 활성화돼 있어 소비자들이 굳이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실형이 극히 드물던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붙잡힌 일명 김본좌가 작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일촌맺기, 친구 추가 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엑스박스 360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잡지사인 엔터브레인에 의하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내 게임기 판매 대수를 조사한 결과 엑스박스 360이 28,600여 대를 판매해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위를 제치고 판매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에 닌텐도 위는 27,000여 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3는 8,000여 대가 판매됐습니다. 엑스박스 360이 일본에서 타 경쟁 기종보다 잘 팔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가격 인하와 대작 RPG 타이틀 출시가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엑스박스 360이 언제쯤 가격이 내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주국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게임 업체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2, 워크래프트3 배틀넷 서비스 운영판권을 획득하고 중국 게임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스스로 한국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계 곳곳에서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콤과의 법정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에이트리가 전자사전 시장에서 레인콤의 입지를 크게 위협하고 있고 외산 브랜드 카시오와 샤프가 실제 판매량이나 매출 규모 면에서 국내 업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나와를 통해 판매된 전자사전의 월간 판매량을 살펴보면 8월은 에이트리가 레인콤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레인콤이 지난 3월부터 줄곧 1위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 30%에 가까운 에이트리의 성장세는 의외의 현상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레인콤이 에이트리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내 브랜드의 선전과는 달리 외산 브랜드 샤프와 카시오는 단말기 판매량이나 매출액이 양사를 합해 25%를 넘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판매량과 매출액 경쟁에서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레인콤과 에이트리는 시장 경쟁뿐만 아니라 핵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정 공방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샤프와 카시오가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어떠한 카드를 내놓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날은 덥지만 가을을 맞이하면서 결혼을 앞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다나와가 혼수 가전 기획전을 준비했습니다. 다나와 혼수 장만 기획전은 디지털과 주방 계절 그리고 생활 건강 가전으로 나뉘어 선보이는데요. 놓친 화면을 다시 돌려보고 싶다면 타임머신 기능이 담긴 TV를,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즐기고 싶다면 TV 2.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누워서도 조작하는 무선 홈시어터도 혼수용으로 인기입니다. 최근 몇 년 새 혼수 가전 품목의 필수 제품으로 들어와 버린 에어컨도 이젠 벽걸이에서 스탠드형으로 그리고 멀티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다른 가구들과 매치되도록 인테리어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겠죠. 이와 함께 김치냉장고, 홈바용 냉장고도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는 불황을 맞아 저렴하고 성능 좋은 제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세탁기는 20, 30만 원대에 드럼 세탁기는 50에서 7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 많은 요즘 신혼부부들에겐 알아서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도 필수입니다. 또 자주 청소하지 못할 테니 묵은 때를 닦아줄 스팀 청소기도 필요하겠네요. 화장실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비데입니다. 마사지와 좌유 효과까지 있는 비데가 요즘 혼수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나와에 오시면 보다 알찬 쇼핑 정보가 가득합니다. 주변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알짜배기 쇼핑 정보와 가격 비교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나와 쇼핑 기획전을 추천하시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다음은 다나와 대결 맞짱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주하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점유율 20%로 2순위를 노리는 파이어폭스, 그리고 구글 크롬까지 최근 웹브라우저 시장에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나와 회원분들은 어떤 웹브라우저를 선택했을까요? 9월 4일부터 시작된 대결 맞짱 투표에 18일까지 약 550여 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택한 분들이 150여 명으로 28%,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를 선택한 분들은 130여 명으로 24%, 그리고 구글 크롬을 택한 분들이 260여 명으로 48%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인 파이어폭스와 기존의 익스플로러가 의외로 비슷한 수준의 득표율을 보인 반면 가장 마지막에 선보인 크롬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는데요. 액티브엑스와 몇 가지 문제점만 보완하면 빠른 로딩 등 인터넷 사용이 더욱 편리해지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